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? 오늘 나름대로 뭐 삼성전자도 그나마 좋은 흐름을 올렸어요. 무려 한 6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기분 좋은 분들도 있고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반면에 삼성전자 무선주는 좀 떨어졌잖아요. 하여튼간 삼성전자 흐름이 그렇게 뭐 이렇게 폭발적이거나 뭐 나름대로 경쾌한 흐름은 아닙니다. 그냥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인데 그나마 약간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조금 엿보였다.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 보니까 역시 주가는 오를 때 열심히 파는 우리 개미들이 좀 돋보였습니다. 열심히 파는 개미들, 오늘 개미들이 열심히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. 오를 때 팔고 또 내릴 때 사고.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그 천만 텔레그램 있어요. 텔레그램 반 보시고 많이 가입해 주세요. 지금 보니까 한 111명 정도? 한 115명 정도 이내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은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을 즉시 링크 걸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돈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일단은 텔레그램 텔레그램 어플을 깔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. 내일 관련된 그 3전 주가 전망지에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을 했어요. 오늘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의 그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면서부터 이제 약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간밤에 미 뉴욕 증시를 흔든 그 마진콜이죠, 마진콜. 그 사태로 인해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되네요.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한 3,300, 2,5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.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들이 좀 샀죠. 그 개인은 한 6천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. 외인은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. 외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겁니다.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고요. 투자자들은 오는 31일 날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하는 2차 재정 부양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2차. 이번 부양책은 한 3조 달러예요. 한 3,400조. 엄청나죠. 그 규모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크게 뭐 토목이나 친환경 사업,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와 교육, 보건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전날 뉴욕 증시에서는 그 주요 지수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됐고요. 한국계 펀드 매니저 빌 황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그 이끄는 헤지 펀드가 있는데 아키오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그 마진콜 이슈로 대형 투자은행 IB가 주가가 줄줄줄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슈로 이제 긴장감은 이제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근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바이든 행정 대통령의 피츠버그 연설에 쏠려 있답니다. 피츠버그 연설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잘 들어볼 것 같아요. 그는 그 증세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인프라 정책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인프라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. 이쪽 관련된 주는 상당한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계 지수는 그 우리 그림을 보신 것 같이 새벽에 보니까 미국 증시는 그 다우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래도 0.3% 올라서 33,170일이에요.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다우는. 그 나스닥이 좀 빠졌습니다. 기술주가 빠져가지고 아쉽겠지만은 13,059입니다.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전 나스닥이 좀 힘을 쓸 줄 아는데 우리 코스피는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나스닥이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S&P 500도 좀 떨어져가지고 3,970일인데 그래도 조만간 또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습니다. 일본 니케이 지수도 0.16% 상승해서 29,430이고요. 상해 종합 0.62% 상승해서 3,456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항생도 0.8%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28,577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도 아시아권은 그래도 다들 선방을 했어요. 빨간불 보여줬고 오늘 유럽 증시도 보니까 나름대로 힘이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약간 좀 밀리네요. 영국은 특히 0.16%인데 6,746.96에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. 프랑스는 0.49% 상승한 6,044에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독일은 그래도 빵빵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0.64% 상승해가지고 14,911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도 유럽은 지금 빨간불로 잘 진행돼가고 있네요.
시장 지표도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한 2.5원 올랐어요. 계속 달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1135원이에요. 조만간 114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일본 엔달러도 좀 올라가지고 109.76엔입니다. 그리고 유가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다시 또 올랐어요. 그래서 61.5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. 유가가 계속 조금씩 오르네요. 일본 엔화는 1028.2원이고요. 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지금 생각으로 5원이나 더 이상 떨어졌는데 엔화가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유로화는 1331원 1.49원 떨어졌고요. 중국 위엔화는 좀 올랐습니다. 172.57이고요. 중국 위엔화가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. 보면은. 그리고 휘발유값 또 올랐습니다. 1534.03원 계속 오르네요. 휘발유값은. 오늘 국제금값하고 국내금값은 하락을 했습니다. 국제금값은 1712.2달러고 국내금값은 61,930원에 마감을 보였습니다. 지표를 보면 대충 그 산업을 알 수 있겠죠. 시장 흐름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할 만한 지표들은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보니까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. 1.66 또 떨어졌습니다.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.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, 지금. 그래서 결국 그래도 3054를 유지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, 내일은 한 3100 정도 돌파를 해줘야 할 텐데,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오늘 또 한번 새벽이 기대됩니다. 삼전 보통주 주가는,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. 아침에 좀 빠질 듯 하더니 다시 또 치고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미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, 그래도 오늘 뭐 한 600원 정도의 그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. 그래도 박스권이에요. 계속 박스권 안에서 놀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83,000원까지 빨리 돌파를 해줘야 하는데, 하여튼 84,000원 안에서는 계속 놀 것 같습니다. 81,000원에서 83,000원의 그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데, 그래도 여러분들은 81,000원대에서 많이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81,000원. 이 81,000원 깨졌을 때 막 89,900원, 800원에서도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.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매집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파란불 들어오면 매집하죠. 오늘같이 또 빨간불 들어오면 좀 선뜻 매수하기가 힘듭니다. 솔직히 82,000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저렴한 건데,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아마 81,000원대나 8만원대 초반을 보면은 이게 82,000원도 비싸게 보이는 게 그런 사람들의 그 간사한 심리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망하면서 선뜻 매수를 못 하는 거죠.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무려 600원이나 올랐다는데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시 살펴봤는데 오늘은 역시 개인들이 열심히 팔았습니다. 250만 주 팔고 냅다 뛰었어요. 그리고 외국인들은 209만 주 샀고요. 기관이 오늘 35만 주 샀습니다. 증권 93만 주, 투신 17만 주 매도했고요. 보험도 매도하고 종금도 매도하고 기금이 역시 또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수량이 줄었네요. 마이너스 35만 주, 한 35만 주만 매도했습니다. 한 100만 주 매도할 줄 알았는데 이제 기금도 이제 고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팔 만큼 팔은 것 같은데도 삼성전자 아직까지 꾸준하게 많이 팔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그래도 기관들이 좀 사줘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600원이나 올랐던 것 같습니다. 그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보니까 한 200원 빠졌더라고요. 아쉽게도 좀 오를 텐데 또 빠졌어요. 그래서 82,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죠. 우선주는 오늘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. 오늘은 이렇게 파란불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. 파란불로 쭉 빠져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때 좀 빠졌을 때 한 73,600원이나 한 700원 정도에 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. 이때 사신 분들은 그래도 잘 사신 것 같고 계속 흘러가지고 한 74,000원 벽에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. 이 74,0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,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 그 흐름을 보았는데 오늘은 역시나 그 흐름은 일정했고 지겨웠고 반복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, 특히 우선주 뭐 사고 싶은 분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오늘 흐름은 이렇게 아쉽게 이제 마무리됐죠. 그래도 오늘 100원 떨어졌네요. 어제는 보통주 100원 상승하더니 오늘은 우선주 100원 하락을 했습니다. 100원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, 좀.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시 살펴봤는데 개인들이 한 18만 주 팔았어요. 샀어요, 참. 사가지고 오늘 그나마 버틴 것 같고 외국인이 한 15만 주 매도했고요. 기관이 44,000주 매도를 했습니다. 증권 4,800주 매도, 투신 14,000주, 종금은 22,000주 매도했고요. 보험이 조금 사고
2,700주 사고요. 기금에서 또 5,300주 매도를 쳤습니다. 기금은 계속 매도입니다. 매도. 우리의 영원한 기금은 매도고 투신도 계속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. 좀 이렇습니다.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. 일단은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지 멋지게 퍼포먼스로 쫙 올라갈 것 같아요. 상승의 힘이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보유 수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. 퍼센트 비율이. 예전에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우선주를 한 7% 갖고 있다고 해요. 7%더 갖고 있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10% 20%까지도 우리 국민들,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. 우선주는. 우선주 시간에 단일가 매매도 좀 아쉽지만은 좀 빠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100원 엄청난 돈 빼었죠. 무려 100원이나 빠져가지고 73,900원에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. 일단은 시간에도 좀 아쉬워요. 시간이라도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시간이라도 빠져가지고 일단 오늘 흐름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.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골 때리게 됐습니다. 지금 벌써 2%나 올랐어요. 2%요. 그래서 지금 1.756이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. 거의 한 1.64에서 1.65에서 놀 줄 알았는데 벌써 어느새 1.75까지 갔습니다. 또 이게 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갑자기 급하게 올라버리면은 또 타격을 받는데 또 미국 또 기술주들이 어떤 또 타격을 받을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데요. 하여튼 좀 조심스럽습니다. 선물지수도 보니까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아요. 다우존스 좀 빠지고 있습니다. 0.09 그리고 S&P 0.34 빠지고 있고요. 나스닥 0.72% 하락이고요. 그리고 러셀도 빠지고 있습니다.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아쉽게도. 빨리 이게 13,000, 14,000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계속 여기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워요. 이게 나스닥이 우리 코스피하고 많이 연동이 되고 또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연결되는데 자꾸 힘을 못 쓰니까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 한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까봐 좀 안타깝습니다. 아쉽기도 하고. 오늘의 삼성전자 소식은 보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에서 QLED 8K 이제 무전 이제 4K에서 이제 결국 이제 8K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8K에서 업계 최초 와이파이 6E를 인정했다 해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. 역시 기술은 역시 삼성이 최고죠. 삼성이 그냥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낮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했죠. 오스틴 공장 6주 만에 정상화됐다. 그 피해 규모는 약 3천억 정도 하고 그래도 빨리 정상한 게 다행입니다. 빨리 정상해서 제자리로 또 돌아왔고 빨리 이제 반도체 만들어야겠죠. 뭐 전력용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집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오스틴 공장 다시 인전 재정상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돈 벌어야겠죠. 그래서 일단은 악재는 하나 떨궜다. 악재 하나 해소했다.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성에서도 또 이제 휴대폰 사업이 또 무시 못하잖아요. IM 사업부가. 이쪽에 수입이 장난이 아니죠. 그래서 이번에는 갤러트를 빼고 이제 폴더블 폰으로 간다는 거죠. 폴더블 고가 폰 프리미엄 폰으로 가서 이제 마진율 높여가지고 수익을 더 극대화하겠다는 삼성의 전략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1000만 구독자분들의 한번 예상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래도 오늘 내일도 또 이제 상승한다는 게 압도적이에요. 지금 65% 거의 70% 가까운 그런 보여줬고요. 내일은 하락 24, 내일은 보합 11%에 보여졌습니다. 일단은 압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65% 상승한다. 그리고 현재 2,500명이 한번 투표를 해줬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투표니까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꼭 보면 댓글에다 뭐 의미가 있나요? 뭐 이런 걸 왜 하나요? 그런 댓글 쓰지 마세요.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이 항상 이런 걸 쓰는데 뭐 그런 거 쓴다고 해서 뭐 변하는 거 없습니다.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계속 할 거고 이 1000만 채널의 이 스타일이에요. 그런 스타일에 따라 주시면 좋아요.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재미없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. 더 좋은 채널도 많고 재미있는 채널도 있어요. 여러분들의 맞는 채널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냥 1000만 스타일이 편하고 좋고 그냥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면은 1000만 밀어주시고 팍팍 눌러주시고 하면 됩니다.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냥 뭐 트집 잡고 그런 거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. 여러분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1000만을 차라리 응원을 해주세요. 응원해 주시고 아니면 댓글에 좀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유익한 글들, 경험글 아니면 자기 노하우 같은 것들 그런 거 올려주시는 게 오히려 다른 구독자들이나 다른 유튜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채널이 돼요. 상생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협력하고
서로 격려하고. 얼마 좋아요. 격려하면서 같이 커야죠. 같이 우리 윈윈 할 겁니다. 윈윈. 윈윈하면서 성장해야지. 그래 같이 가서 부자가 될 거야. 같이. 혼자 부자 되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. 같이 부자 돼가지고 같이 돈을 벌자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지. 뭐 다른 뜻은 없어요. 삼성전자도 뭐 솔직히 저보다 더 많은 수량도 갖고 있는 분 많더라고요. 보니까. 이게 수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이 조금씩 모아가면서 서로 위로도 할 때 위로하고 도와줄 땐 도와주고 칭찬할 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삼성전자 모으자는 그런 차원이지 뭐 혼자만 잔뜩 벌어가지고 해서 뭘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? 그런 아무 의미 없죠. 그리고 저는 참고로 삼성전자만 파잖아요. 삼성전자만.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관심 많아요. 이왕이면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모든 소식을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. 뭐 삼성에 관련된 뭐 경제 소식, 뭐 회사 소식, 있죠. 반도체, 뭐 스마트폰, 그리고 삼성 안에 돌아가는 뭐 회사 분위기, 대외적인 소식들, 뭐 일거수일투족을 뭐 삼성에 대해서 팔 거예요. 그런 게 진짜 뭐 삼성 박사고 삼성이 전문가지. 뭐 두리뭉실하게 뭐 알면 뭐 하겠습니까?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삼성에 대해서 전문가 되는 겁니다.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삼성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뢰해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투자도 하고 투자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장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.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꼭 이겨요. 단타 순간적으로 벌 수는 있겠지만 단타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.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. 뭐 여러분들 선수면 하라고. 그 쉽지 않은 겁니다.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맞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그런 유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천만이었습니다.